안녕하십니까. 수화 단문 해설 6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확인, 책만 보다, 철저 준비 세 문장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 나 부자 맞아. 예전 나 부자 맞아. 자, 중간에 어떤 걸 하고 맞다라는 건 이게 사실이야. 네, 이전부터 부자였어.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자인데 지금 나빠졌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왜 부자인지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들어갑니다. 자, 다르다 사람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걸 매장시키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누가 나를 계속 욕하고 다니고 날 못 살게 하고 날 괴롭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래 매장을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을 땅에다가 묻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수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수화책에 뭘로 나왔냐면, 이제 형벌에 대해서 하면서 사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이라고. 근데 이제 사형은 여기 사실은 좀 안 맞아서 그것보다도 이제 목에다가 밧줄에서 땡기는 걸로 보통 이제 사형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매장 또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날 이제 씹고 날 계속 욕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 그게 이 표현입니다. 어쨌든 나를 많이 괴롭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동작이 이 동작입니다. 여길 찍고 이렇게. 자, 이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양심. 그러니까 마음,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쥐어 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마지막 결과가 부자가 된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 하다 보니까 더 독한 마음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부자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책만 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수화를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 요 동작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게 책이라는 동작이에요. 요거는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하고 반복한다는 것이 합쳐져 있어. 그럼 책만 계속 본 거야. 책만 우리식으로 하면 책만 들였다 파더니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건 이제 4강모 때문에 대학교를 이렇게 쓰고 합격했다. 우리 이제 대학교라는 수와에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사자를 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 사자는 4년제 대학이다고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학교 4학년이다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이제 요게 이제 대표성을 갖고 표현합니다. 대학.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래요. 합격을 하는데 어디? 서울대. 그래서 농인이 어떤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이제 실제가 아닌 약간 가상적인 거나 뭐 교훈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어. 이런 표현 안 하고 서울대를 많이 차용합니다. 왜? 서울대가 한국에 있는 최고 대학이라고 꼽기 때문에 서울대라는 걸 해서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많이 나타내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많이 쓰면 하버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들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버드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미국 최고의 대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인인 경우는 한국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학부를 졸업해서 어디 와가지고 뭐 저렇게 합니다. 최고고 정확한 명칭이 아닌 수화는 구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할 때 그렇게 차용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저 준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고 이해하셨나요? 이제 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손을 가까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하면은 짧다라는 의미, 이렇게 하면 길다라는 거, 짧다, 길다. 근데 이게 앞뒤로 쓰면은 가깝다, 멀다 개념 씁니다. 가깝다, 멀다. 그런데 이제 관자놀이 있는 쪽에 되면 이게 날짜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면은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자, 요 표현은 뭐냐면 전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전국이라는 표현은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일단 한국하고 한국이라는 거하고 요 두 손으로 한국의 지도를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국이라는 걸 씁니다. 한국해서 전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선호하고,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걸 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양손 두 손을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전국 쓰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에 지읒 해가지고 지읒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 쓰는데, 저는 권할 때 이제 통역사 분들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좀 권합니다. 전국, 그 다음에 나오는 동작 이거 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바둑입니다. 그럼 실제 바둑 수화는 어떻게 하면은, 바둑은 특징이 뭐냐면 까만도라고 흰도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히다, 까마타, 그 다음에 두다. 이렇게 두는 동작해서 바둑을 원래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초등학교 보면은 개 이름이 나옵니다. 개 이름이 항상 바둑이었어요. 바둑이. 그러다 보니까 바둑이라는 그 음을 차용해서 끝에 행위, 두다라는 걸 해서 바둑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둑 꽤 많이 써요. 왜? 흰색, 까만색 두 동작 하는 것보다도 이거 하나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둑. 자, 그 다음에 바둑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회를 이걸 씁니다. 근데 대회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개념의 대회가 있어요. 무슨 깨끗한 환경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병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쓰는 거는 이렇게 쓰든지. 자, 이게 뭐냐면 큰 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큰 대자에 이게 되고, 위에서 사람인처럼 합치면 큰 대자가 돼요. 이것도 대회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 걸 쓰기도 하고, 이거 안 쓰고 그냥 이걸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대회예요. 사람이 모여있다라는 거에 의미 둔 건 그렇게 하고, 모여가지고 실력을 겨뤄서 누가 더 위인지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시험이고, 원래 경쟁한다 할 때는 앞뒤로 했는데, 앞뒤로 하는 건 이제 달려가다 뛰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운동 쪽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은 대회나 뭐 경쟁이나 대회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써요. 그래서 무슨 기능 대회, 기능 경진 대회면 기능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대회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 완전이에요. 이건 모두라는 수하고 손이 이렇게 되면 완전하다요. 완벽하다. 근데 이를 왜 쓰면 하얗다가 아니라 이에 관련된 게, 예를 들어 이가 하나가 빠졌어. 그러면 허술하다는 겁니다. 많이 허술해? 하면은 많이 허술하다는 거죠. 이가 빠졌어. 뭔가 부족해 라는 건데, 이 완벽하면 준비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 그 다음에 준비.
그럼 우리 실험은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 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철저히 준비해야 돼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사실 확인, 책만보다 철저 준비 세 표현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